오늘은 제가 한때 의학계를 발칵 뒤집었던, 그리고 지금 현대 과학 수준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어려운 놀라운 연구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제일 먼저 1960년대에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 그 당시에 미국은 남성 심장마비가 사망률 1위로 굉장히 질병 수준의, 어떤 전염병 수준의 큰 사회 문제가 대두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작은 마을에서 남자들이 심장마비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그런 거였습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에서는 55세 미만의 남자들은 심장마비가 0%인 거예요. 심지어 65세 미만의 남자들 기준으로 봐도 다른 평균적인 사망률의 반밖에 안 되는 놀라운 자료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에이, 또 무슨 아주 작은 산골 마을에 문명과 단절된 자연주의를 살고 있는 그런 마을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마을은 채석장이라는 아주 열악하고 힘든 노동을 하는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이 채석장의 먼지와 매연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늘 담배를 입에 달고 사는 헤비 스모커들이었어요. 심지어 와인은 늘 물처럼 엄청나게 술을 먹어대는 그런 마을이었고, 식습관은 더 가관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모조리 음식을 튀겨 먹으려는 기세인지 거의 절반 이상의 음식을 튀겨 먹는데, 그것도 좋은 기름이 아닌 돼지 기름에 튀겨 먹고 그렇게 사는 마을이었어요. 어찌 보면 의사들이 하지 말라는 것을 다 하는 마을이었어요. 술에, 담배, 튀긴 음식에, 매연에, 중노동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마을은 남자들의 심장마비가 0%였던 걸까요? 혹시 뭐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 있었던가? 아닙니다. 바로 그 옆마을은 다른 미국의 어떤 마을과도 똑같은 수준의 그 심장마비 사망률을 보였어요. 심지어 혹시 이 마을 사람들의 DNA나 어떤 기질적인 측면인가?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다음 마을로 이주를 하면 또 거기서는 미국 평균의 심장마비 비율을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요소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이 마을 사람들의 심장마비 확률을 0%로 만들었을까? 자, 여기 굉장히 의외의 점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 마을은 이탈리아 이주민들이 살고 있는 한 2,000명 정도의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을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의 끈끈한 유대 관계가 너무나 돈독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3대가 같이 살았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가 같이 사는 3대가 같이 사는 가정이었고, 2,0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마을 단체 모임이 22개나 있을 만큼 늘 어떤 사람들과 유대가 이어져 있었고, 아까 술을 엄청나게 먹는다 그랬잖아요. 이 술이 뭔가 혼자 과음하는 이런 게 아니라 늘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런 모임을 가지는 그런 마을이었던 겁니다. 또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뭔가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같이 살아도 절대로 내가 가진 부유함을 과시하지 않는 돈독한 모습들을 보이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끈끈한 유대감이 이 마을의 심장마비를 떨어뜨리는 굉장히 유력한 근거로 부상하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70년대가 되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이런 개인적인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부를 과시하기 시작하고, 외제차를 사고, 3대가 같이 사는 문화가 아닌 서로 독립된 문화를 살고, 이런 문화가 보급되기 시작하자마자 다시 이 심장마비 사망률은 평균 수준으로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건강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 같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이 사례는 과거 한때 말콤 글래드웰의 베스트셀러죠. 아웃라이어에 굉장히 크게 소개된 사례이기도 한데, 이런 겁니다. 우리는 뭔가
내가 잘하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이 나만의 노력과 나만의 어떤 기질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말콤 글래드웰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강조를 주면서 그 사례를 소개를 했는데, 저는 여기서 어떤 포인트를 보고 싶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과의 끈끈한 유대관계가 무언가 사람들의 불안을 감소시켜주는 이런 무의식적인 요소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싶어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좀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또 이런 연구 사례가 있더라고요. 카네기 멜론 대학의 셸던 코엔 교수가 감기 바이러스를 강제로 이 사람들의 코에 주입을 시키고 어떤 고립된 공간에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성인들을 대상으로 2개의 실험군을 나눕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똑같이 감기 바이러스를 코에 강제로 주입시켰는데 어떤 그룹은 그 감기가 제대로 발병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그룹은 다양한 인맥과 사회단체에 섞여서 소위 말해서 사회적 네트워크가 최소 6개 정도 있는 그룹과 아주 단순한 1개에서 3개 정도의 연결을 가지고 있는 그룹 간의 차이가 발병률이 자그마치 4.2배나 나더라는 겁니다. 많은 이런 사회적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룹에서 똑같이 바이러스를 주입받았는데도 발병률이 4배나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닌가요? 또 하나, 데이비드 스피겔 교수가 이제 연구한 사례가 있는데, 말기 유방암 환자 86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2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한 그룹은 그냥 똑같은 평상적인 그 의학적인 치료만 하게 되고, 한쪽 그룹은 매주 한 번씩 집단 상담 지지를 해주는 이런 심리적인 지원 그룹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냥 의학적인 지지만 처방만 받았던 그룹은 평균 생존율이 18.9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심리적 지지와 집단 상담을 받았던 그룹은 자그마치 36.6개월이라는 2배의 생존율을 보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유의미하고 분명한 차이라서 이건 무시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차이를 보이더라는 겁니다. 또 이런 연구도 있어요. 줄리안 홀트 런스테드 교수팀이 30만 명을 대상으로 한 148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을 해서 조기 사망을 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분석해 봤을 때, 이렇게 조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수많은 인사들 중 하나가 외로움이더라는 겁니다. 이 고립감과 외로움은 담배를 하루에 15개씩 피는 사람들과 비슷한 정도의 수준의 조기 사망률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건 알코올 중독자나 비만인 것보다 2배나 더 위험한 수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이 마음이라는 것에, 이 외로움과 불안이라는 것에 건강을 너무나 많이 영향을 받고 살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사례를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몸은 물질로 이루어졌고 자연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이 물질을 물질로서 대하면 약물을 치료하고 의학적인 처방을 받고, 그러면 내가 마음이 어떻든 정신적인 상태가 어떻든 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 물질만으로도 몸이 치유되고 또 물질만으로도 몸이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1960년대 그 로세타 마을의 스토리도 그런 것처럼 소위 말해서 의사들이 하지 말라는 거 다 하는 술, 담배, 튀김, 노동, 매연, 미세먼지, 이런 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힘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바로 이런 공동체와 연결된 느낌, 네트워크, 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느껴지는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이 이런 물리적인 환경적인 요소보다 훨씬 더 강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포항공대를 졸업했고 삼성전자에서 엔지니어로서 근무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최면 심리 상담사로서 여러분들한테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 이렇게 유튜브를 한 지도 이제 근 한 6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 중에는 너무나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심지어 의사, 변호사, 교수, 수많은 수백억 대의 자산가,
뭐 종교 지도자, 신부님, 스님, 심지어는 무속인들까지도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또 그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뭔가 수많은 의학적인 기술로는 치료가 되지 않는 희귀병이나 말기암, 이런 분들도 심지어 저를 찾아오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저는 몸을 치료해야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마음을 상담해 드릴 뿐이죠. 그런데 왜 이분들이 의사도 아닌 저를 찾아서 병이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걸까요?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몸도 문제가 되더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도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말기암 환자들이 기적적으로 병이 치유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례가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라는 책의 저자 아니타 무르자니의 사례가 있죠. 이거는 의학적으로 기록에 남은 사례이기 때문에 유명한 겁니다. 이 여자분은 온몸에 종양이 생기고 이거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의학적인 판단 받고 의사들도 포기한 분이었는데 임사체험을 하게 됩니다. 니어데스 익스피리언스라고 하죠. 그런 임사체험을 하고 갑자기 몇 개월 만에 이 모든 종양 암덩어리들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완치가 되죠. 그리고 이 사례는 기록으로 남아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례를 주목하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그 중요성을 모르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때로는 질병들이 마음에서 비롯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더라는 것이고 제가 실제로 수많은 상담을 통해서 이 마음이 일으키는 질병 현상들, 소위 말해서 신체화 증상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의 응어리를 풀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이 응어리들이 몸으로 표현되는 것,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질병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치료를 받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의학적인 치료를 분명히 받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의사분들이 알아요. 똑같은 치료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빨리 호전이 되고 어떤 분들은 호전이 더디더라는 거. 그래서 바로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위약 효과라고. 나는 가짜 약을 먹었음에도 진짜 약을 먹었다면 정말 진짜 약을 먹은 것 같은 효과가 나더라. 이 플라시보 효과는 너무나 강력해서 이렇게 신약을 개발할 때 이 플라시보 효과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대조 실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플라시보 효과는 강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는 너무나 물질의 세계에 살다 보니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몸에 알 수 없는 병이 생기거나 이런 질병이 생겼을 때 어쩌면 이건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신호가 아닐까. 그리고 꼭 이런 병이나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더라도 혹시라도 내가 점점 더 고립되어지고 있고 외로워지고 있다면 이제라도 누군가에게 한번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하고 끊겼던 연락을 다시 회복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닐까. 그런 것들이 때로는 이렇게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아주 작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사례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앞으로도 이렇게 더 좋은 내용으로 더 좋은 통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무의식연구소의 석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